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며칠 전부터 취소 메커니즘을 배우고 있습니다. 취소 메커니즘을 배우는 이유는 보다 더 세련된 드라이버 개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처음 드라이버 개발을 하는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드라이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소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따르는 건데요. 이 취소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다 더 세련된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캔슬 스핀락 그리고 캔슬 루틴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취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 취소 시에 어떤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차근차근 일정을 짜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 엔트리,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 비동기 어떤 파일 핸들, 비동기 파일 핸들에 대한 사용 방법을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리스트 엔트리라고 하는 구조체를 배웠습니다. 리스트 엔트리가 보통 링크드 리스트라는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체였고, 리스트 엔트리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에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익혀둬야 될 기술이고요. 리스트 엔트리는 보통 그 구조체 자체는 F링크하고 B링크라고 하는 두 개의 포인터만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조체를 여러분들이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하고 싶은 어떤 자료형, 자료 구조 내에다가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를 추가 정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보다 포괄적인 자료 구조로서 링크드 리스트를 운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IRP하고 e스레드, 이렇게 IRP 구조체가 e스레드에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비동기식 파일 핸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비동기식 파일 핸들은 결국 동기식 파일 핸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을 해왔던 크리에이트 파일, 그 크리에이트 파일로 얻어내는 핸들은 전부 다 동기식 파일 핸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동기식 파일 핸들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파일 핸들은 어쩔 때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하나의 파일 핸들은 하나의 파일 오브젝트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구조체이고 커널 레벨에서 참조하는 구조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파일 핸들의 개수만큼 파일 오브젝트의 개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파일 핸들이 이제 하나가 아닌 복수개, 여러 개의 IRP를 다 만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비동기식 파일 핸들이라는 것을 생성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스레드가 하나인 단일 스레드의 경우와 그 다음에 스레드를 2개 이상 둔 복수개의 스레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단일 스레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수개 스레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기식 파일 핸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크리에이트 파일로 파일 핸들을 만들어서 여러 번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들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핸들을 나눠 가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복수개의 스레드가 동기식 파일 핸들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는 단일 스레드의 그림이나 아래에 있는 복수 스레드의 그림이나 전부 파일 핸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파일 핸들이 만약에 동기식 파일 핸들이다 라고 하면 한번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IRP,
IRP인데요. 특히 주황색 IRP는 전달된다는 뜻으로 IO 콜 드라이버, 전달된다는 뜻으로 제가 적어놓은 색깔이고요. 그다음 녹색 IRP는 완료되는 IRP, 그러니까 컴플리트가 실제 된 IRP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IRP지만 전달되는 게 있고 컴플리트 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실습할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뭐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컴플리트를 하거나 100초 동안 기다렸다가 컴플리트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요 컴플리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하나의 스레드가 만약에 동기식 파일 핸들을 가지고 리드 파일을 던졌다 이겁니다. 1번 리드 파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화살표 2번을 따라가 보죠. 그대로 IO 매니저는 IRP를 만들어서 드라이버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드라이버가 그것을 3번 완료를 해야만, 그래야만 4번 응답으로 리턴 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은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단일 스레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레드 입장에서는 리드 파일 2, 그러니까 5번 요청을 하려면 단일 스레드니까 당연히 제어가 돌아와야만 하는 거잖아요. 제어가 돌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5번이 이제서야 요청이 되고, 또 5번은 이렇게 순서대로 6번을 통해서 두 번째 IRP를 만들어서 드라이버에게 보내고, 드라이버는 그것을 또 7번 과정을 통해서 컴플리트를 하고 8번 과정에서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9번 과정에서 세 번째 리드 파일을 던지고, 그것이 10번 과정에서 세 번째 IRP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드라이버에서 완료를 하면 12번 과정을 통해서 스레드에게 돌아가는, 굉장히 동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식 파일 핸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 그림처럼 복수개의 스레드를 놓고 하나의 동기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은 스레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상 거의 동시에 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CPU가 복수개라면 동시, CPU가 하나라면 이렇게 타임 슬라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퀀텀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스레드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첫 번째 스레드에서 1번 리드 파일을 던졌습니다. 그죠? 2번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IRP가 전달이 됐죠? 자, 이때 그림을 잘 보세요. 자, IRP가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스레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복수개니까. 그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스레드에서 리드 파일을 또 던졌는데, 자, 3번 리드 파일 던졌는데 두 번째 리드 파일 던졌죠. 자, 첫 번째 리드 파일이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1번, 2번까지 갔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두 번째 스레드가 두 번째 리드 파일인 샵 2번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IO 매니저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IO 매니저는 이 요청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잡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잡아두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4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걸 잡아놓고 있다가 언제? 4번, 즉 드라이버가 먼저 처음에 받았던 IRP를 완료를 할 때까지 잡아놓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3번 요청은, 이 3번 그림은 4번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1로 이어지지 못하고 맨 처음에 보냈던 이 첫 번째 리드 파일에 대한 IRP가 완료가 돼서 그 요청이 스레드에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6번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때까지 이 스레드 두 번째 스레드는 당연히 블로킹 되어 있는 거죠. 웨이트 상태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스레드가 이 5번 화살표를 통해서 리드 파일의 응답을 확인하면, 돌아가면 그때 동시에 이제 풀어줘서 레디 상태로 옮겨서 두 번째 스레드가 바로 6번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를 보면 결국은 6번은 여기 있는 3번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신 것처럼 4번, 5번을 통해서 돌아온 다음에 지금 던졌던 리드 파일, 두 번째 리드 파일이 그제서야 IRP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IRP가 6번 던진 상태로 또 돌아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6번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7번을 보십시오. 7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스레드가 세 번째 리드 파일을 또 던진 겁니다.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IO 매니저는 또다시 이 7번 화살표에서 이 요청을 브로킹을 시키겠죠. 웨이트를 시킬 거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좀 전에 들어갔던 6번 화살표 두 번째 IRP가 완료될 때까지, 완료돼서 8번, 9번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요청이 들어왔던 리드 파일 3번, 세 번째 리드 파일 요청을 비로소 10번 화살표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드라이버 입장에서 보면 위에 있는 단일 스레드나 아래에 있는 복수 스레드나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 화살표를 보시면 IRP가 동시에 2개 이상 들어온 적이 없죠.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 당연한 얘기지만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들어오고 나면 3번이 나가야만 그 다음 6번이 들어왔죠. 또 7번이 나가야만 10번에 들어왔잖아요. 자, 이때도 보세요. 드라이버 입장에서 같은 드라이버입니다. 여기 드라이버는 그림상 이렇게 그렸지만 자, 같은 드라이버에서 볼 때 2번이 들어왔습니다. 3번이 들어오지 못하죠. 4번이 나가고 그 다음에 6번이 들어왔습니다. 8번이 나가고 그 다음에 10번이 들어왔으면 12번이 나가고 그 다음에 14번이 들어오고 15번이 나가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반드시 IRP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여러 개가 된다 하더라도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IRP는 반드시 동시에 하나밖에 내려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동기식 파일 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개발자 굉장히 쉽겠죠. 왜냐하면 드라이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오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스레드가 요청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번에 하나씩밖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것이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볼 땐 그것이 꼭 수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들어오는 요청을 다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하고 좀 스케줄링 해야 될 것들은 스케줄링하고 어떤 그런 논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림, 단일 스레드 또 복수 스레드에서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익혀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르게 동시에 IRP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앞에서 보시는 이 그림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 번에 하나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취소 메커니즘이 구동이 될 때는 무조건 하나의 IRP에 대해서만 취소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동시에 2개 이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와 관련된 캔슬링 관련된 작업은 하나의 IRP밖에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은 비동기식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의 IRP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제가 이렇게 2개로 색깔을 칠해봤어요. 하나는 회색, 하나는 좀 진한 녹색. 자, 만약에 회색 스레드에서 리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불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리드 파일을 불러서 2번 IRP가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쵸?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어는 돌아온 겁니다. 자,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컴플리트 된 게 아니고 스테이터스 펜딩으로 제어는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고 제어가 돌아왔기 때문에 스레드가 다시 두 번째 리드 파일을 또 던져요. 자, 신기하죠? 아까는 여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던질 수가 없었잖아요. IRP 컴플리트를 시키지 않으면 다시 다음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그냥 스테이터스 펜딩으로 리턴만 하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리턴만 하면. 그래서 스레드가 다시 두 번째 리드 파일 던지면 또 이것이 또 전달이 돼요. IRP로. 드라이버 IRP 몇 개 받았습니까? 2개 받았습니다. 자, 또 스테이터스 펜딩 리턴하면 또 돌아가요. 자, 세 번째 IRP 또 보내. 또 리드 파일을 또 불러요. 스레드가. 그래서 세 번째 리드 파일을 던지면 또 IRP가 만들어져서 또 전달된다는 거죠. 자, 6번까지 과정을 본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지금 IRP를 모두 몇 개 받았습니까? 3개 받았죠. 1번, 2번, 3번 모두 받은 상태죠. 근데 받았을 때마다 드라이버는 스테이터스 펜딩이라는 형태로 리턴을 했단 말입니다. 리턴을 한 거예요. 자, 동시에 3개가 들어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 7번. 자, 첫 번째 받았던 이 1번 IRP가 이제서야 완료가 된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뭐 10초 타이머, 5초 타이머, 100초 타이머 어떤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로 컴플리트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1번이. 그러면 이제 1번이 컴플리트 됐다는 신호가 스레드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자, 이때 동시에 두 번째 스레드, 자, 색깔이 좀 진한 스레드가 리드 파일을 또 던졌습니다. 자, 이거는 별도의 스레드가 되는데 문제는 이때 사용하는 파일 핸들은 비동기식 파일 핸들의 경우에요.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리드 파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IO 매니저가 다시 네 번째 IRP를 만들어서 10번 보세요.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는 지금 IRP가 모두 몇 개인가요? 1번은 컴플리트 시켰으니까 2번이 접수된 상태고 3번도 접수된 상태고 4번이 새로 접수된 상태죠.
그러니까 3개가 접수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스테이터스 펜딩으로 돌아갔다면 바로 이어서 11번을 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두 번째 받았던 IRP를 컴플리트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요청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첫 번째 스레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레드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겠죠. 두 번째 IRP가 끝났다는 것을. 또 이어서 또 세 번째 IRP가 또 끝났다는 신호가 들어갑니다. 컴플리트. 그럼 이것 역시 14번에서 스레드는 또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녹색 스레드는 바로 자신이 보냈던 네 번째 리드 파일, 샵 4번에 해당하는 리드 파일, 이것을 통해 만들어졌던 IRP 4번이 실제로 컴플리트 될 때, 15번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16번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림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개념만 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의미냐면 드라이버는 이제 앞에 있었던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르게 IRP가 동시에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이때 드라이버는 이 IRP를 들어온 순서대로 1, 2, 3, 4의 순서대로 컴플리트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 요청 자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적당하게 먼저 완료해도 되는 것들은 완료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드라이버가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때 편의상 그냥 순서대로 IRP를 컴플리트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순서대로 받은 순서가 1, 2, 3, 4라면 그 순서대로 컴플리트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지는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까? 받은 순서대로 드라이버는 그것을 컴플리트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에 IRP가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드라이버 개발자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비동기 파일 핸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자, 여러분들 윈30 API 함수 create 파일 있죠? create 파일이 정확하게는 create 파일 A와 create 파일 W가 있는데 보통은 유니코드 스트링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create 파일 W라는 함수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create 파일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자, create 파일 W 또는 create 파일이라고 하는 이 API 함수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써왔는데, 자, 이때 끝에서 두 번째, 자, 플래그라는 게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바로 파일 플래그 오버랩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파일 언더바 플래그 언더바 오버랩드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생성되는 핸들은 이제 앞으로 비동기식 파일 핸들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동기식 파일 핸들을 써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제를 만든다고 하면 그 예제 속에서 create 파일을 사용한 그 흔적에서, 그 부분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필드 플래그를 따라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파일 플래그 오버랩드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만드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read 파일이라고 하는 API 함수에서 이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자, 요 read 파일 사용하고 있는 문장을 보십시오. 요 문장. 요 문장의 앞에 부분은 통상적으로 많이 봤던 내용들인데 맨 마지막에 어떤 구조체의 주소가 들어가죠. 이것을 오버랩드라고 하는데요. 이 오버랩드라는 구조체가 필요해요. 이제는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쓰려고 하면 오버랩드라는 구조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오버랩드 구조체는 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구조체로 정의합니다. 오버랩드 OV 이런 식으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내용이 반드시 지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다 클리어해야 돼요. 영어로 클리어 시키지 않으면 오동작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버랩드 구조체는 영어로 다 클리어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핸들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벤트 핸들.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API 함수 중에 이벤트를 하나 생성하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이벤트 핸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오버랩드 구조체 안에 H 이벤트라고 하는 이 필드에다가 이 핸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오버랩드 구조체의 주소를 리드 파일의 맨 마지막에다 넣어주시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셔요? 이렇게 해서 리드 파일을 쓰는 거예요.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쓰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우리 드라이버 쪽에서 스테이터스 펜딩이라는 리턴 값으로 그냥 돌아와 버리면, 즉 완료를 시키지 않은 상태로 IRP를 그대로 두고 그냥 펜딩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 제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제어가. 신기하죠? 비동기 파일 IO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가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에, 내가 이제 알고자 하는 위치, 무엇을? 이 요청이, 이 리드 파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wait for single object, 자, 이벤트가 시그널 될 때까지 기다리는 함수, API 함수예요. 기다리는 함수.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벤트 핸들이죠. 우리 여기서 만들었던, 방금 전에 생성하셨던 그 이벤트 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infinite, 무한정이란 뜻입니다. 무한정.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무한정 이 이벤트가 시그널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때 동기식 파일 핸들과 다르게 create 파일 할 때 플래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핸들을 만들면 되고, 실제로 read 파일, write 파일 같은 함수를 쓸 때는 마지막 파라미터에 overrid라는 구조체를 함께 넣어주시고 사용하시면 이제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데, 바로 비동기 IO 요청을 드라이버 수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제고 되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왜 필요한지만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한지.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접수가 되는 IRP, 즉 IO 요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동기 요청 형태, 비동기 파일 IO 형태로, 파일 핸들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RP가 이렇게 IO 매니저로부터 여러 개가 1, 2, 3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드라이버 개발자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1번, 2번, 3번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으시죠? 이제 3개 이상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무슨 문제? 동기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지금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3개가 들어왔다니까요. 만약에 CPU가 3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번 IRP는 1번 CPU, 2번 IRP는 2번 CPU, 3번 IRP는 3번 CPU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동시에 온 거잖아요.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이 동시에 온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온다. 1, 2, 3이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시에 온다. 자, 이럴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드라이버 개발자가 세우는 어떤 로직에 의존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하드웨어가 하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하드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하드웨어를 놓고 복수 개의 IO 요청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복수 개의 IO 요청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3개의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드웨어라면 문제가 없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드는 거겠죠. 3개를 다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냥 다 넣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요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하드웨어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요청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복수기에 내려온 IRP, 복수기에 내려온 IO 요청은 3개가 동시에 하드웨어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선 어떤 새로운 로직이 필요합니다. 자, 드라이버 코드를 제가 파란색으로 제가 구분했는데요. 자, 보세요. 드라이버 코드를 제가 2개로 나눴습니다. 드라이버 코드를 2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원래 IRP를 받아들이는 곳,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IRP를 받아들이는 곳, 디스패치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IRP 디스패치 루틴. 자, IRP를 처음에 받아들이는 곳, 그것을 선처리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곳. 그곳으로 IRP는 복수계가 막 들어옵니다. 동시에 뭐 3개, 4개, 5개 막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그 IRP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드웨어는 하나니까 여기서 처리할 수가 없죠. 동시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리스트 앤 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 엔트리를 이용해서 자, 1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1번이 먼저 들어왔다. 동시에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먼저 선택하는 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번을 드라이버 후처리부로 보냅니다. 자, 보이세요? 후처리부로 보냅니다. 그리고 2번, 3번이 들어오는 것들, 즉 이것이 다른 CPU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2번도 들어오고 3번도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은 1번을 먼저 드라이버 후처리부로 보내고 2번, 3번은 리스트 헤드라는 곳을 하나 정의해가지고 거기다가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연결만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펜딩을 리턴하는 거죠. 잘 보세요. 스테이터스 펜딩을 리턴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2번, 3번에 대해서는 접수가 이루어진 거죠. 접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처리에 들어간 거죠? 1번 IRP는 이제 드라이버 후처리부로 보내졌으니까 드라이버에서 이제 IRP를 바라보고 열고 처리하는 거죠. 바로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동시에 여러 개 IRP가 들어오면 드라이버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선처리부에서는 먼저 받아들이는 부분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큐에다가 이렇게 큐 같은 걸 만들어서 리스트 헤드에다가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계속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받아들인 거 하나만큼은 바로 처리부로 보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후처리부로. 그래야지 성능에 문제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받은 거는 일단 하드웨어 IO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는 이 첫 번째가 끝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헤드에 2번, 3번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된 그림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런 그림에서 갑자기 취소 요청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취소 요청. 그럼 이제 이럴 때 어떤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처리 중인 1번에 대해서 취소 요청이 올 수도 있고 큐에 들어있는 리스트 헤드에 들어있는 2번 또는 3번에 대해서도 취소 요청이 올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취소 요청이 이제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한 번에 하나씩만 들어오는 그런 수준의 취소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IRP는 리스트 헤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IRP에 대한 취소 메커니즘을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와 같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준비해서 작성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비동기식 파일 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만들려고 하면 create 파일이라고 하는 API 함수의 파라미터 중에서 플래그 값을 적당한 값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비동기식 파일 핸들을 이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PI 함수, read 파일, write 파일 같은 API 함수들은 맨 마지막 파라미터에 오버랩드라고 하는 구조체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준비하실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이제 복수계의 IO층, 복수계의 IRP가 이제 동시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항상 고려해서 자신의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CPU가 여러 개일 때 고민했던 적 별로 없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스핀락 말씀드릴 때도 스핀락의 문제가 정말 생길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드라이버 개발자들이라면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계속 동영상을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